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 이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 주제는 폐암 환자에서 혈소판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네, 이 그림은 WHO에서 발표한 그림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암이 몇 번째 사망 원인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것이 암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사망 원인을 꼽히는 나라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암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80년대부터 거의 40여 년간 암은 지속적으로 사망 원인 첫 번째로 꼽히고 있고요. 해가 갈수록 여전히 암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서 이제 암은 다양한 방식으로 면역세포를 억제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암세포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이 이니비토리 몰레큘에 관련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니비터리 몰레큘은 또는 이면 체크포인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이 APC 또는 이제 우리 정상 세포에서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몰레큘들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 PDL1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정상 세포에서 발현이 되어서 이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에 있는 PD-1과 결합을 하여 이들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목적은 이런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방지하여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이런 자가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도 이제 우리 몸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몰레큘들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튜머 세포에서 발현하는 인필런 PDL1은 그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는 데 방해하는 이런 면역 회피 기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여서 이 PDL1과 PD1 인터랙션을 방해하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또는 ICR라고도 하는 이런 테라피가 지금 주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암에서 나온 이런 암 튜머 안티젠이 APC에 의해서 묶여진 다음에 이 APC가 드레링 림프노드에 가서 T세포를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게 됩니다. 이때 PDL1과 PD1 반응은 사실 원래 이제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T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성화된 T세포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로 가게 되고 이때 튜머에서 발현되는 PDL1에 의해서 T세포가 억제되는 거는 이제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뮨 이베이전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ICI 세라피는 이런 모든 반응들을 전부 다 억제함으로써 T세포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안티 캔서 리스폰스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이 T세포가 혈액에 있을 때에도 혈액에 있는 다양한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는 PDL1이 T세포를 억제하고 있고 ICI 세라피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혈중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는 PDL1은 정상인에서는 거의 관찰이 되지 않고 이제 암 환자에서는 관찰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면역 세포에서 PDL1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들이 다 개별적으로 되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T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T세포에서 PDL1 발현된다. 모노사이트 연구하는 부분들은 모노사이트 PDL1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세포에서 전부 다 PDL1이 발현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이런 개별적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PDL1 발현이 전부 ICI 세라피와 반응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바이올로지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몰레큘을 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ICI 세라피에 전부 다 연관이 있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관찰하기 힘든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명의 건강한 사람들과 112명의 NSCLC 환자,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의 혈액에서 PBMC를 이제 저희가 얻어서 플로사이토메트리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앞서 알려진 것과 같이 암 환자 내에서 PBMC의 PD-L1 발현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PBMC의 가장 대표되는 4개의 서브셋을 보았을 때도 모노사이트 T셀, B셀, NK셀 전부 다 환자에서 PD-L1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모노사이트를 예를 들었을 때
건강한 사람보다 PD-L1을 더 많이 발행하는 환자들과 발행하지 않는 환자들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모노사이트에서 PD-L1이 높은 환자들은 T셀, B셀, NK셀 전부 다른 면역세포 전부 다 PD-L1이 전부 다 그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에서 발견되는 이뮨셀의 PD-L1 증가는 앞선 연구와 같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캔서 환자에서 발견이 되고 이런 네 개의 이뮨셀 타입에서 전부 다 PD-L1이 증가되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이 이러한 면역세포들에서의 PD-L1 증가는 이제 코디네이트 되어 있다라고 저희 표현했는데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추가로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 모노사이트를 PD-L1 포지티브와 PD-L1 네거티브에 나누었을 때 일반적인 모노사이트 리니지 마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CD40이라는 몰레큘이 PD-L1 포지티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러한 경향성은 모노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세포에서 전부 일어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CD45를 통해서 PBMC를 보았을 때 CD41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두 서브셋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모노사이트 셀, B셀, NK셀 모든 면역세포에서 CD41 포지티브에서 특이적으로 이 PD-L1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혈액 내에서 이 플로사이트 데이터를 이렇게 티스니 플러스로 그린 뒤에 이 몰레큘 패턴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 C41과 PD-L1을 굉장히 유사한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PD-L1 포지티브인 이 41을 보았을 때 PD-L1 포지티브 내에서는 이 전부 다 빨간색 41 포지티브였고 PD-L1 포지티브이면서 C41 네거티브인 셀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를 보았을 때 면역세포 중에 이 PD-L1 포지티브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 CD41 포지티브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CD40이라는 몰레큘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사실 그것은 이제 면역세포 발달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면역세포의 모든 세포는 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이 HSC에서 유래되게 되죠. 그 중에서 이 플레이틀렛의 전구체인 메가카리오사이트에서 이 C41 포지티브가 특이적으로 발현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류코사이트, 뭐 이제 혈액에 있는 이 화이트 블러드셀을 말하는 거죠. 이 류코사이트는 기본적으로 HSC 리니지 마커인 CD45를 발현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플레이틀렛 마커인 CD40을 발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플레이틀렛 같은 경우에는 이 HSC 리니지 마커인 45를 잃게 되고, 이 CD41을 발현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제 사이즈를 보았을 때, 류코사이트는 대략 5에서 20 마이크로미터인데, 플레이틀렛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작은 한 3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 플레이틀렛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플로트 세이트맨 데이터 상에서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기계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 FSC 하이를 게이팅을 하여서 이 PBMC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FSC로 저희 일반적으로 데브리스 또는 데드셀이라 생각하는 부위가 사실 대부분이 이 플레이틀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데이터에서 이 플레이틀렛을 다시 게이팅을 하여서 재분석을 진행을 해 보았을 때 이 페이션트에서 이 플레이틀렛 PD-L1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환자를 플레이틀렛 피드론이 높은 환자와 낮은 환자라 나누었을 때 이런 모든 면역세포에서 플레이틀렛 PD-L1이 높았던 환자에서만 PD-L1이 같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관찰에 더해서 플레이틀렛까지 포함한 5개의 셀 타입에서 전부 캔서 페이션트에서 증가가 되어 있었고 이 모든 발응량이 전부 다 코디네이트해서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이 플레이틀렛의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틀렛은 이 다른 면역세포에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 플레이틀렛 류코사의 어그레게이트, 그래서 PL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플레이틀렛이 다른 면역세포에 붙어서 이제 다양한 기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LA 같은 경우는 루코사이트와 플레이트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CD45, 이 CD41을 전부 다 발현을 할 수가 있고 셀 사이즈도 두 개 결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 모든 서브셋에서 CD41 포지티브가 41 네거티브에서 셀 사이즈가 약간 커진 상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1 포지티브 PBMC는 실제로는 이 PLA였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PDL1 포지티브 세포들이 전부 CD41 포지티브, 그 CD41 포지티브가 PLA라는 점을 하면 이 논리적으로 PDL1 포지티브는 전부 PLA였다라는 점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CD41, 45 더블 포지티브라는 거는 이 45 포지티브 면역세포와 41 포지티브 그 플레이트식 결합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고, 이런 세포들이 PDL1 포지티브였다라는 점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림은 마치 플레이틀렛에 PDL1 발현이 되고, 면역세포에서는 PDL1이 발현이 되고 있다. 플레이트에 발현되지 않고 여기서 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플레이틀렛에서 피델리온 발현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째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PDL1은 전부 플레이트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다른 면역세포들은 PDL1을 발현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결합을 했을 때 마치 PDL1이 발현되더라라는, 저희가 이런 가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컴퓨터 이미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DRC 이미지를 봤을 때 이 면역세포의 이쪽 부분이 약간 세포질 부분이 좀 두껍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CD41이 밀집된 실제로 플레이트시 붙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PDL1은 정확하게 이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를 실험적으로 한 번 더 증명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엑스비보 상태에서는 면역세포와 플레이트렛이 이렇게 합쳐져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인비트로에서 이 마그네틱 바를 가지고 이렇게 휘저어 주었을 때 물리적으로 면역세포와 플레이트렛이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모노사이트가 이제 사실 포지티브였지만, 이거를 이제 이 마그네틱 바로 스터링 했을 때 이 41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41이 낮아짐과 동시에 PDL1이 같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를 다시 41 포지티브, 즉 플레이트식 바운드된 그 PBMC와 41 네거티브 플레이트렛이 붙어 있지 않은 세포들, 그 면역세포를 나누어 보았을 때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는 이 플레이트 바운드에서만 PDL1이 전부 다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세주 41 네거티브, 실질적으로 플레이트렛이 없는 면역세포 간의 비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 또는 플레이트렛 PDL1이 낮은 사람은 플레이트렛과 면역세포가 결합을 하더라도 PDL1이 발현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게 된 거고, 이제 플레이트렛 PDL1이 높은 사람들은 이 플레이트렛이 그 발현되는 PDL1이 붙었기 때문에 마치 이 면역세포에서 PDL1이 발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플레이틀이 실제로 블러드에서 보는 PDL1의 주요 소스였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플레이트렛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플레이틀렛이 PDL1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환자를 좀 더 나누어서 플레이틀렛 PDL1 발현 패턴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건강한 사람은 필름을 발현을 하지 않지만, 저희가 발견한 것은 NSCLC 환자 중에서도 이제 메타스타시스 일어나지 않은 스테이지 1, 2 환자에서는 플레이틀렛 필름이 발현되지 않고, 메타가 일어난 스테이지 3나 4 환자에서는 플레이틀렛 필름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타 일어난 환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PDL1이 높았던 환자는 전체의 한 대략 40%가 되지 않는 그 적은 퍼센티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메타가 일어난 다양한 암종을 확인해 보았을 때도 일부 암종에서는 플레이트렛 필름을 발현을 하지만, 이런 멜라노마와 같은 암종에서는 플레이트렛 필름이 전혀 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트렛이 필름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저희가 플레이트렛 필름을 발현 이 기전을 두 가지 질문을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먼저 어떠한 플레이트렛이 발현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발현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레이틀렛을 PDL1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나누어서 다양한 마커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가 관찰한 이 C40이라는 몰레큘이 PDL1 포지티브에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FSH 로우에서 이 플레이트렛을 보았을 때, 이 45가 확실하게 높은 플레이트렛과 낮은 플레이트렛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스테이지 4 NSC 환자를 보더라도 그 대부분의 PDL1 증가는 45 네거티브가 아니라 45 포지티브 플레이트렛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플레이트렛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 45라는 거는 HSC 리니지 마커로서 르코사이트에서는 발현을 하지만 플레이트렛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몰레큘들이죠. 그러면 이 45 파스트 플레이트렛은 과연 어떤 플레이트렛일까요? 저 이 부분을 알려면 다시 이 면역세포의 분화 과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플레이트의 45를 잃게 되는 과정은 메가칼로사이트, 전구체인 이 메가칼로사이트에서 이제 분화되어 나오면서 45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이 메가칼로사이트, 주로 이제 MK라고 불렀을 때 MK는 이제 아직 다양한 프로틴들을 전부 다 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생성된 그 하루 이내의 세포들은 저희가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렛, 좀 미성숙 플레이트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렛은 NK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NK가 발현하던 다양한 프로틴들을 아직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CD45가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렛은 이제 블러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머추레이션을 이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플레이트렛은 핵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이런 CD45와 같은 몰레큘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45 포지티브 플레이트렛이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의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을 때 이런 메아카스레이즈 마커, 하이 마이토콘드리아 컨텐트, 하이 프로틴 컨텐트 이런 그 레티큘레이트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실질적으로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가 그 이 45 포지티브 플레이트렛과 동일한 서브셋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플레이트렛이 피드를 발현하냐라고 봤을 때 이런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렛이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이 헬시나 멜라노마에서도 플레이트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let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let이어도 이 스테이지 4 NSCLC 환자에서 특이적으로 피드름이 증가된다라는 것을 증가되기 때문에 이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렛 또한 어떤 특정한 컨디션이 존재해야지만 PDL1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찾았을 때 신기하게도 이 FHC 플레이트렛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테이지 4 NSCLC 환자에서의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 사이즈가 다른 데서보다 훨씬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스테이지 4 NSCLC 환자 내부에서 보았을 때도 PDL1 파스티브 퍼센티지와 플레이트렛 사이즈와 굉장히 그 강력한 퍼스티브 콜리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PDL1과 이런 라지 사이즈 플레이트렛의 증가, 형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기존에 굉장히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그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사이즈 플레이트렛은 이넨 스트렝 프로세스,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생성하는 과정이 이런 스트렝 프로세스가 촉진되는 환경에서 그 라지 사이즈 플레이트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마우스 모델, 그 스트렝 프로세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엑스레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플레이트를 저희가 트래킹을 해 보았는데요. 이라데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가 지날수록 FSC 플레이트의 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여서 실제로 이제 트레모포시스가 촉진되는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이 플레이트 내 PDL1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플로세티 상에서 PDL1 증가를 보았을 때 모든 플레이트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우스 모델에서 이 C41 하이 플레이트렛, 이 마우스 모델에서 이 레티큘레이티드 플레이트렛에서 특이적으로 PDL1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앞서서 이 레티큘 플레이트렛의 그 전구체인, 이 메아칼 사이트를 보았을 때도 NK14에서 PDL1 파스티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렛의 PDL1은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에서 발현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이 그 스트롱포인트가 촉진되었을 때 생성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보았을 때, 이런 스트롱포인트 촉진은 티슈 데미지에 의해서 플레이트렛의 컨섬션, 플레이트렛의 소비가 많았을 때 이런 플레이트렛의 생성이 증가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암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암이 어떻게 인벌브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으로서 이제 실제 암 환자 중에서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혈액을 저희가 트래킹을 해 보았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그리고 암과 연관된 모든 팩터를 저희가 제거를
하였고, 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큰 상처가 있어서 트럼프스가 촉진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베이스라인 수술을 하기 전에 비해서 수술을 한 뒤에 PDL1의 파스티가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현상은 이 플레이트의 셀 사이즈의 증가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컨드 컬러,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수술 부위도 다 봉합이 되었을 때를 보게 되면은 PDL1이 감소되고 또한 FS가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수술 후 먼스에 따라서 보았을 때도 FS와 PDL1이 굉장히 일치된 패턴으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틀렛 PDL1은 튜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스럼프시의 촉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모식화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 튜머가 PDL1 파스트 플랫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튜머가 메타를 통해서 티슈에 데미지를 입히게 되고 이것이 플레이틀렛 그 컨섬션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스럼프시를 촉진을 시킴으로써 NK 세포의 PDL1 발현량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PDL1 파지티브 레티큘 플레이트의 형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임상적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이 PDL1은 튜머에서 발현되는 PDL1, 이건 이제 로컬 서프레션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서큘레이션, 즉 이제 혈액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신적인 서프레이션은 이런 면역 세포에 있는 PDL1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ICS-3P가 이 부분들을 억제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실제 시스테믹 서프레션은 이런 다양한 면역세포의 PDL1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플레이틀렛 PDL1이라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묶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증명한 것인데요. 그럼 실제로 이것이 ICL 세라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이지 4 NSC 환자 중에서 이 PDL1 세라피를 받은 환자들의 베이스라인 블러드를 통해서 PDL1 발현량을 측정을 하였고요. 그냥 3달 후에 이제 ICL 세라피에 대한 반응성과 매칭을 시켜 보았습니다. 이때 PDL1 하이를 플레이틀렛을 하든지 모노사이트, T셀, B셀, NK셀 어떠한 면역세포라든 간에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바이오마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플레이틀렛을 통해서 확인되는 PR 환자와 예를 들어 이렇게 모노사이트에서 발현되는 PR 환자가 실질적으로 거의 전부 다 매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노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세포에 대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는 PDL1은 플레이틀렛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바이오마커 파워도 PBMC의 PDL1은 플레이틀렛 PDL1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저희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점을 밝혔을 때 그러면은 이런 혈액에서 플레이틀렛에 의한 시스테믹 서프레션과 그다음에 이제 튜머에서 일어나는 PDL1과 로컬 서프레션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튜머 PDL1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놓았을 때 플레이틀렛 간의 PDL1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메커니즘은 완전히 별개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앞선 ICI 테라피를 받은 같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 플레이틀렛 PDL1 하이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튜머에서의 PDL1 하이 그룹을 나누어서 실제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거의 겹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플레이트 PDL1 하이와 튜머 PDL1 하이를 같이 보았을 때 이런 시너지티 이펙트를 통해서 바이오마커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였을 때 튜머에 의한 로컬 서프레션과 플레이틀렛에 의한 시스템 서프레션은 실제로 인디펜던트한 메커니즘이고 인디펜던트하게 항암 반응성을 억제하고 있더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전부 다 이제 모식화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암이 메타스타스에 일어나서 티슈 데미지 이렇게 되어서 플레이틀렛 컨센트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럼 이렇게 적어진 플레이틀렛 양은 이 스테롱포이스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피데론 포지티브 메아칼 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피데론 포지티브 레티큘레이트 플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세포들이 면역 세포에 붙어서 피데론 포지티브 이뮤 세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셀 세라피는 이런 플레이틀렛 또는 PLA에 있는 PDL1을 억제시킴으로써 시스템ik PDL1 시스템 서프레션을 다시 이제 억제함으로써 아이셀 서프레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밝힐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다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이제 벚꽃이 피었을 때 저희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저희 교수님, 조재호 교수님 있으시고, 여기 이제, 여기 학생이 저와 같이 코퍼스로서 이 논문을 낸 정세희 학생. 그래서 저희 랩과 특히 이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요. 그 또한 사실 이 연구에 있어서 이 환자 샘플을 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과 그 간호사분들, 그 의사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한 이 바이오뱅크, 인체자원은행과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을 제공한 이 적십자 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